안녕하세요. 최슬기입니다. 어른이면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나 또 로봇 같은 이런 것들 좋아하는 어른들, 이 키덜트라고 하는데요. 세상이 워낙 각박해지다 보니까 어린 시절 향수를 느끼게 하는 문화나 물건에서 좀 치유를 받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만화나 이런 쪽으로 큰 돈을 쓰지는 않아서 이 키덜트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저도 종종 어린 시절 봤던 만화 영화 좀 자주 들춰보곤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 만화를 통해서 좀 세상에서 지쳤던 또 상처받았던 것들 좀 치유를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곰돌이 푸 다시 한번 좀 봤거든요. 이 푸 상당히 좀 귀엽잖아요. 이 푸를 다시 봤는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매일매일 좋을 순 없어. 그런데 매일매일 좋은 일은 있다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좋은 일들, 기분 좋은 날만 이어지겠습니까? 그래도 좀 기분 나쁘고 힘든 일 있어도 그 중에서도 또 좋은 일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자, 어제 오늘 좀 힘든 하루 보내셨더라도 지금 이 순간 종목 어디가와 함께 하시는 이 순간만큼은 좋은 순간,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어디가 매해눈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해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머리 좀 바꾸셨는데요. 잘랐는데, 좋아질 줄 알고 잘랐는데,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이고 좋은 것 같은데요? 왜 주변 평가는 별로던가요? 이런 게 보통 키덜트가 하는 머리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세대의 어정쩡에 갇혀버린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키덜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전문가님 키덜트 같은 이런 취미 좀 있으신가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뽑기에 굉장히 맛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네 1,000원짜리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눌러가지고 거기서 탁 밀어지면 탁 떨어지는 거 있죠. 저는 뽑기라고 해서 왜 이 설탕이 녹인 그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자판기에 뽑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장 중에도 이제 좀 한산할 때 나가서 하는데 저희가 옷을 좀 편하게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말 어디 무슨 동네 바보 형들 4명이서 모여가지고 한낮에 1,000원짜리 넣고 4명이서 그 뽑기 한다고 이렇게 해서 뽑기를 뽑아서 굉장히 좋은 걸 뽑았어요. 막 무슨 LED 랜턴 이런 것들 뽑고 굉장히 그걸 많이 뽑았는데 아직도 사무실에 한가득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도 많이 뽑으니까 그 사장님이 물건 퀄리티를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뽑지를 않고 있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장난감에 대한 향수랄까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봤으면 좀 이 동네 백수들이 한낮에 좀 시간 보내는 그런 걸로 봤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근데 아무튼 이렇게 좀 이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물건들 좀 옛날에는 되게 사소한 물건으로 보였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것들에서도 좀 향수나 분위기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치유를 받게 되는데요. 자, 오늘 종목 어디가와 함께 하시면서도 치유의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기 전에 지금 현재 장세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가 좀 힘든 모습 보여왔었죠. 자, 오늘 녹화가 진행되는 오늘이 8월 13일인데요. 오늘은 조금 이 회복되는 모습 코스피에서 나타났습니다. 2060포인트 선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국내 증시 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우리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일단 그때 제가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판단했던 근거 자체가 이제 개인의 옵션 매수 누적 금액 그걸 가지고 좀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도 기존은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이 끝나가지고 그게 그 어떤 폐유지가 되건 아니면 포지션을 청산해서 수익을 찾아 먹던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밀었던 이 힘 자체가 과히 그렇게 약하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얼마 전에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같이 지수처럼 빵빵빵 뛰다가 좀 힘이 쭉 같이 눌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바닥을 다시 한번 튕겨 오르더라도 다시 한번 받아내줄 그런 그 모양으로 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모양 일단 상방으로 보지만 그렇다고 이 상방 쪽에 풀베팅 할 수 있는 그런 장세는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의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이 포지션을 이제부터 슬슬 이제 쌓아갈 그럴 그 이제 9월 동시 만기이죠. 그때부터 이제 포지션이 이제 중요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포지션을 한쪽을 쓸어 담는 일은 지금도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방향의 시세 당연히 강하게 나오지 않겠다라는 걸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자, 지금 현재 장세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큰 틀 한번 짜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어디가 이제는 진짜 이 종목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저희는 잠시 후 내 종목 어디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 종목 어디가 시간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 볼 포트폴리오 어떤 포트폴리오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포트폴리오 이 안에 4종목 담겨 있습니다. ACT, 리움쿠첸, 로엔, 기아차 이렇게 4종목 담겨 있는데요. 비중은 4종목 모두 고르게 10%씩입니다. 자, 현재 리움쿠첸을 제외한다면 다른 종목들은 모두 좀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로엔이 매수 단가보다 현재가 상당히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로엔이 만들어내는 수익을 리움쿠첸이 아주 야무지게 좀 깎아먹고 있습니다. 예, 보유 종목 중에서 리움쿠첸만 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한 종목이 만들어내는 손해가 조금 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총평부터 좀 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시나요? 비중, 시가총액에 따른 비중이 사실 이제 뭐, 정말로 그냥 분산 투자를 하신 거죠. 정말 분산 투자를 하셨는데, 굉장히 잘 하셨어요. 10%씩 남아 담으셨는데, 잘 하셨지만, 지금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도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이 정도 포트폴리오면 거의 뭐 9.5점입니다. 예, 거의 개인이 짤 수 있는 이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잘 짰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지금 후한 점수가 나왔어요. 예. 지금 역대 최고점이 아닌가 싶은데, 자, 그렇다면 아쉬운 부분은 좀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했는데 그 예.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우리가 주식 선물 옵션을 동시에 하더라도 조금 주식 비중을 많게 하고 선물 옵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몰빵을 하지 않는, 예, 그렇게 보통 하는데, 그렇다고 뭐 선물 옵션을 더 커진다거나 이러면 조금 머리가 좀 더 커지면서 이제 좀 가분수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비율은 골고루 맞췄으나 조금 한 8등신까지 갈 수 있었는데, 예, 사람이 좀 5등신 한 저만큼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모양이 좀 애매모호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높은 점수를 받았던 건 뭐냐면, 붙일 수 있는 타겟이 사정권 안에 들어왔을 때, 예, 방아쇠를 당겼다는 거죠. 예, 아주 잘하셨어요. 네. 자, 일단 뭐 정석대로 좀 제대로 투자를 이 투자 계획을 세우시고 포트폴리오를 우리 시청자분이 잘 좀 짜 보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저희와 함께 좀 분석을 해보면서 채워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이제 한 종목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ACT입니다. ACT는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를 주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최근 화장품주들이 중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힘입어서 좀 주가가 들썩였었는데요. 예,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선전이 기대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덕에 ACT 역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ACT의 주 고객이 바로 아모레퍼시픽이기 때문인데요. ACT 매출의 80%,
아모레퍼시픽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좀 이 한 업체로 치중되어 있는 이 매출 구조가 조금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처 다각화를 위해서 여러 중국 업체들과 접촉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과 함께 ACT 다시 한번 좀 눈여겨봐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 단가 15,000원이었고요. 8월 13일 종가는 15,950원 기록했습니다. 자, ACT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CT 어떻게 보시나요? 업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뭐 처앵커는 이제 뭐 어떻게 화장품을 고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제 동생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엄마를 따라가서 엄마가 사는 라인업을 그대로 네. 그냥 한 줄을 더 사는 이런 식으로 하던데, 예, 지금 뭐 아직 그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실 그럴 나이는 아직 안 됐죠? 예. 그런데 이 20살부터 또 노화가 진행된다고 하잖아요. 네. 아마 여성분들 화장품에 기능성 화장품 없는 화장대가 없을걸요? 아마 다 그런가요? 하나씩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예. 뭐 하긴 뭐 그 미천원 저까지 바르고 있으니까 예, 다 바를 수 있는데, 오늘 자기 예. 디스가 좀 심하신데요. 예, 지금 정신이 지금 제가 반쯤 나가가지고, 네. 예, 어쨌든 각설하자면, 네네.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죠. 일단 기능성 화장품 자체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기초 화장, 뭐 색조 화장, 뭐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또 나머지 여러 가지 뭐 부차적인 게 있다고 했을 때, 일단은 기초 화장과 기능성 화장품의 이 매출 구조가 상당히 비스무리한 한 30% 정도로 유지되면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추이 자체가 점점점 기능성 화장품이 어떤 기초 화장품을 좀 그 마켓 쉐어를 좀 먹어 들어가면서 좀 매출을 좀 크게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볼륨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 자체도 물론 좋을 것이고요. 기능성 화장품 자체가 일단은 좋다는 거는 뭐 이견이 없지만, 이 ACT는 어떻게 보면 좀 독점적이라는 걸 할 수 있겠죠. 이 홍삼 관련된 그 원액을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유한 양행을 살펴봤을 때도 남들이 그 중국 시장이나 저가의 어떤 그런 가격 할인 정책에 의해서 맞설 때 R&D를 버리고 원자재에 투자하지 않았다가 원료 소재를 투자하지 않았다가 그 결국 이 시기가 다시 돌아오니까 원료 소재가 어떤 고가의 니즈가 발생하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ACT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회사의 그 취집, 매출의 구조 자체가 이 좀 연구 R&D를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특정 수요층에게 계속적으로 이 캡티브 마켓이라고 그러죠. 이런 고정 수요층을 계속 가질 수 있는 납품처를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지금 특히나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한 200만 원대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그리고 뭐 화장품 관련주들,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 굉장히 해서 좋은데, 중국 시장에 또 뭐 그 화장품에 대한 소비세율 인하 이런 것들은 그 중국 화장품 시장에 진출한 한국 화장품들의 마진율을 좀 더 넓혀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수익은, 소비세에 대한 수익 자체가 할인이 ACT에게 직접적으로 오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이 가져가는 어떤 매출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 ACT도 그만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고객사 편중으로 인한 리스크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강력한 무기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의 1등 업체를 그 주 매출처로 잡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업황이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지금 ACT 상황이 좀 상당히 좀 잘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 시장 성장도 성장이거니와 또 국내 기능성 화장품 시장 아주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도 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ACT 기본적인 상황을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차트 상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중국 시장 관련해가지고도 물론 좋아요. 계속해서 좋고 있는데, 지금 보자면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 현재 힘을 돌렸던 자리들, 이게 요 부분을 지금 돌려 세우면서 올라왔는데, 이런 눌렸던 자리들을 생각보다 이 시총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견주한 흐름들을 가져왔다는 게 포인트죠. 사실 이때 957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당시에 얼마 되지 않은 2010 3월 1일, 3월 정도만 해도 시가총액이 반이었다는 소리죠. 반이었지만 이렇게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 따지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앞에 뭐 잡주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잡주의 흐름이 굉장히 탄탄하게 계속 일종의 계단을 매물대를 쌓으면서 올라왔다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눌리더라도 쉽게 한꺼번에 빵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름대 받고 아주 좋고 지금 중요한 건 매수 단가가 지금은 뭐 어제까지도 지금도 사실 16,500, 15,000원, 5,000 어제까지만 해도 뭐 수익권은 아니었죠.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수익권은 아니었지만 현재의 모습 자체가 그 앞으로 업황 이런 걸 많이 바라볼 수 있고 오늘 지금 굉장히 많이 탄력이 들어왔는데 물론 봐야 알겠습니다. 이거를 어느 쪽에서 받아 먹어가면서 끌어올렸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살짝 보자면 알 수 있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개인들 물량을 털어오면서 쫙 끌어올린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주포가 받아낸 그런 모습이고 지금 이렇게 된다면 물론 앞으로도 얼마나 흔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매출 구조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영업이익률 또한 굉장히 높고 이런 종목은 일단 좋은 건 함부로 한 번에 확 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있을 때 꼭꼭 좀 눌러 담는다면 차후에 아마 더 크게 지금 15,000원대 가격이 아닌 한 2만원대 이상의 그런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잠재력을 가진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ACT 일단 차트 함께 확인을 해 보셨는데요.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목표가를 2만 원대로 설정하고 좀 더 기다려 보는 게 좋을까요? 2만 원까지는 사실 생각하진 않았어요. 2만 원까지는 생각하진 않았는데 일단 지금 있는 기조로 봤을 때는 이 한 번에 단을 이 확대시키는 과정에 있다고 봤을 때 그 다음번에 올 수 있는 이 박스의 상단을 일단 18,000원 정도를 잡아왔어요. 이거는 주봉을 가지고 본 건데 지금 이제 그 일봉이다 보니까 어쨌든 18,000원 정도가 첫 번째 목표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을 위한 ACT 대응법 나왔습니다. 자, 일단 보유를 좀 하시고요. 목표가, 1차적인 목표가를 18,000원 선으로 저희가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기가 좀, 한숨이 좀 벌써부터 턱 하고 나오는데요. 자, 다음 종목,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손실을 좀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리움쿠첸입니다. 리움쿠첸, 우리 시청자분 매수 단가는 16,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리움쿠첸은 12,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움쿠첸, 이 전기밥솥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리움쿠첸 전기밥솥 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 기록하면서 국내 전기밥솥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도 2인자는 2인자라는 걸까요? 최근 밥솥업계 1인자 쿠쿠전자가 증시에 입성했는데요. 쿠쿠전자의 증시 입성에 2인자 리움쿠첸의 위치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 쿠쿠전자는 상장과 함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좀 제대로 된 신고식을 치렀는데요. 반면 리움쿠첸은 쿠쿠전자 상장 이후에 연일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리움쿠첸. 우리 시청자분 지금 손해를 좀 보고 계신데요. 자, 리움쿠첸이 여태까지의 손해를 만회할 수 있을지 좀 더 기다려 보면 될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움쿠첸의 주가가 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쿠쿠전자 상장 소식 처음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리움쿠첸이 동종업계 상장 효과를 톡톡히 좀 누릴 것이다 라는 전망도 참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영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동종업계가 좀 상장이 됐을 때 이미 상장되어 있는 동종업계가 효과를 누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원래 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리움쿠첸은 전혀 그 효과를 누리지 못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뭐 일단 저희가 한번 진입을 해서 수익이 크게 났었는데 그때도 불안했던 게 뭐냐면 수급이 따라주지 않은 종목이 좀 불안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주체 이걸 리움쿠첸과 쿠쿠전자를 샀던 세력들이 서로 손바뀌 이러면서 한쪽 포지션을 뭐 쇼치고 한쪽 포지션을 롱치는 이런 모양새는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리온쿠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현재의 이 재무제표상 나타날 수 있는 적정 주가 수준 정도는 아까가 아니라 이전에 하락하기 전이라도 충분히 적정한 밸류에이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제 한번 흔드는 거죠. 마치 얼마 전에 원익 IPS나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흔들었던 그런 모양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물량을 한번 털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흔들게 나올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실제로 만약에 돈이 있다면 이제부터 찍을 준비를 해야죠. 물론 그 단기적인 상품은 아닙니다. 좀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이런 게 좀 알짜 종목을 좀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주가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고 좀 더 지켜봐도 된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런 일시적인 현상을 만드는 것들을 이제 일시적인 건 앞에 이제 빼고요. 이런 현상을 만드는 이 모양새 자체가 결국 물량을 받아오면서 뺏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한번 흔들다가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죠? 또 흔들고 또 흔들고 재차 흔들고 계속 흔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가격을 회복하려면 사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좀 돈이 있을 때, 그러니까 좀 장기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일시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과정들은 주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좀 참고 견딘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리온쿠첸 업황 자체는 뭐 문제가 없나요? 업황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밥솥 자체가 비싼 밥솥이 많이 팔려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중국에 이제 진출해 있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한 10% 정도만 고가 시장에 고가 물품이 팔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메이디라는 중국 회사죠. 메이디라는 중국 회사와 이제 계약을 맺어서 지금 리온쿠첸 직접 팔고 있지 않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렇게 막 다이렉트로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메이디라는 업체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잘 팔리는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 상위 10개 종목 중에 6개가 메이디 제품입니다. 더군다나 이 메이디가 그 시장 점유율이 한 25%를 조금 넘는 이런 수준의 그 중국 시장 전체 전기밥솥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회사예요. 이 종목이 메이디가 아마 시가총액이 12조 정도 할 텐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유통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품목을 막론하고 이게 뭐 자동차가 됐건 술이 됐건 모든 품목을 막론하고 중국 시장에서 가장 뚫기 힘든 게 그 프리미엄군, 이 제품군이 가장 진출이 힘듭니다. 워낙 그 세계 유수의 그런 기업들이 막 워낙 많이 달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경 유착에 관한 이런 문제 너무 심해가지고 이 뚫기가 힘든데 얘네는 리온쿠첸은 오히려 메이디와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남들이 가져갈 수 없는 부분에서 좀 선정을 해가지고 프리미엄군, 그러니까 한마디로 10%밖에 안 되는 그 고부가 그 비싼 고가의 전기밥솥 시장을 메이디를 통해서 장악하고 있는, 장악은 아니지만 이제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충분한 지금 매출 기조나 또 메이디가 가진 그 면세점 관련한 이런 것들의 그 유통망들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좀 더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런 매출 구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리온쿠첸 일단 좀 일반적인 지금 현재 상황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 상황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차트 함께 살펴볼까요? 일단 제가 그 이분의 지금 16,500원에 높은 점수를 드린 건 뭐냐면 한번 딛고서 사실 시작될 때 여기가 타점이었어요. 타점은 정확한 타점을 놓쳤습니다. 이제 빨간 선이 있죠. 빨간 선의 의미는 이제 뭐 딱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가실 거고 목표가를 채웠어요. 목표가를 채웠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버슈팅, 이제 새로운 단의 파동이 나오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단계에서의 어떤 그 회사의 성장성이나 그런 매출 기조를 믿고 베팅을 했다는 이런 물려도 이런 종목에 물려야 돼요. 빠지면서 물린 종목 이런 거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돈 없는 하수나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 매수 타이밍 아주 괜찮아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안 좋았지만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흔들기가 나타나면서 빼는 종목들은 이거는 뭐 지금 매 눈에 할아버지 손재가 와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것까지 알고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손절을 눈 딱 감고 아예 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치는 게 원칙이에요. 치는 게 원칙인데 이 리온 쿠첸이 가진 성격을, 회사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믿어보는 편이 낫겠죠. 사실 이미 이런 쪽에서 수급이 빠지면서 떨어질 때 잘랐어야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빠질 때. 근데 뭐 지금도 들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12,482원까지 만약 이탈을 한다 이러면 사실 손절이에요. 많이 손절인데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마 주가 크게 흔들리다가 아주 길게 올라올 겁니다. 이럴 때까지 두고 보시던지. 사실 이게 제가 대본이 나갈 때는 상황 자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홀딩하는 쪽으로가 원래는 그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었는데 목표값을 잡고 이 임원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요거는 12,400원, 12,500원 정도 선을 이탈을 하면 손절을 치되 아니면 눈 딱 감고 좀 더 물량을 오히려 모아가는 쪽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 리온 쿠첸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일단은 좀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리온 쿠첸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12,400원과 500원 선을 좀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리온 쿠첸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세 번째 종목 로엔입니다. 음원업체인 로엔은 이 엔터테인먼트 주로 좀 분류가 되는데요. 로엔의 매출 90%가량이 음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엔 음악 사이트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멜론은 이 매출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5년 연속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 1위, 또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로엔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 단가는 36,600원이었습니다. 8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로엔은 33,9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익권 안에 좀 들어와 있는데요. 자, 로엔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익 실현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로엔 업황부터 좀 분석해 볼까요? 뭐 음원 사이트 자체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세대 자체가 이제 많은 영감님들이 돌아가시고 젊은 세대들이 점점점 나이가 들기만 하지만 그러면서 이 젊을 때부터 MP3나 그런 음원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구조가 숫자가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나이 드신다고 뭐 이제는 MP3를 안 듣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어린 세대들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시장 자체가 빠르게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아질 겁니다. 계속 좋아지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가 미리 선점해 있으면 선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SK텔레콤과 지금 공동으로 어떤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또 스마트폰 기조에 의한 그런 쪽의 매출이나 그런 것들 뭐 채연커님도 그 핸드폰으로 음악 많이 들으시죠? 네, 많이 듣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디를 줬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봤더니 한 달에 50개를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맨날 클릭을 해보면은 한 달에 한 6곡, 7곡 다운받고 말아요. 근데 돈이 계속 나가요. 너 돈 안 아깝냐? 그랬더니 얼마 되지 않지만 신경을 안 써서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사이트를 좀 먹여 살리고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일정 궤도에 오른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자, 로엔 일단 뭐 음원에서 주요 매출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멜론이라고 하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기본적인 이 이용층들이 좀 이 자리가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음악 듣는 거 거의 우리 생활의 어떤 한 부분이 됐잖아요.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고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에도 또 좀 상황이 좀 밝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로엔은 그런데 음원 말고도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 게 있죠. 이 로엔 엔터테인먼트 소속사로도 좀 유명하죠. 이 국민 여동생이라고 하는 아이유가 소속되어 있는 이 소속사이기도 한데요. 자, 이런 이 소속사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 캐시카우를 가지고 일부를 떼가지고 하지도 않아도 될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뻥 하고 터진 거죠. 아이유도 있고 그 여자들 4명 있는데 그 시스타 걔네들도 있고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가적인 플러스 알파죠. 좋습니다. 네. 자, 아주 이 딱 전형적인 이 성공하는 어떤 모델인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이 현금 창출원이 있고 또 여기서 더 덧붙여서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사업 구조도 또 갖고 있는 이런 게 지금 딱 로엔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로엔 지금 현재 차트 상황은 어떤지 차트 상황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로엔도 마찬가지고 리온쿠첸도 마찬가지고 이 중요한 것은 이런 타이밍에서 사실 잡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타이밍이 파동이 시작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지금 이 파동을 이제 시작이라고 왔을 때 현재 물량을 모을 수 있는 이런 단계에서 이 파동 구간에서 잡았다는 요 타점이 중요한 거죠. 위든 아래든 뭐 관점이 어디든 조금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좀 공격적인 자리에서 붙였다는 게 주요할 것 같고요. 현재 이 상황을 본다면 이 박스권을 일단은 한 번 정도 돌파를 해준다면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만큼 목표가를 바라봤을 땐 한 43,000원 선 요 정도까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박스를 이제 이탈하면은 좀 손절을 치는 걸로 해야 되겠죠. 일단은 아주 좋기 때문에 홀딩입니다. 네. 자, 지금 수익을 아주 착실히 내어주고 있는 이 세 번째 종목 로엔 확인해 봤습니다. 자, 로엔 우리 시청자분 일단 좀 보유하시고요. 목표가는 저희가 43,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 43,000원으로 설정해 두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로엔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보유 종목 중에서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뭐 긴 설명 필요 없겠죠? 바로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기아차 우리 시청자분 매수 단가는 6만 원이었고요. 역시 수익 내고 있습니다. 8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기아차는 6만 1,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이 K3, K5 등 이 K 시리즈가 조금 좀 어려움을 겪었었죠. 판매가 예상보다 좀 낮게 잡히면서 어려움을 면치 못했는데요. 하지만 카니발 신모델로 좀 체력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형 SUV인 이 소렌토 신차로 내수 판매 확대에도 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이 신형 소렌토 해외 판매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기아차 슬슬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업황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업황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살펴봤을 때 이제 글로벌적으로 엔지니어링 기업에 투자하는 이런 투자 주체들이 이제 그동안 좀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됐던 그 일본 쪽 기업들을 숏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사이팜이나 아니면 삼성 엔지니어링을 롱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재 이 자동차 산업군도 좀 마찬가지예요. 현재 어떤 모양이냐면 사실 이 경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업군에서 1위주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1등 종목 같은 경우 1등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산업 수요가 이 경기 활동에 미친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한마디로 전반적으로 환율이나 금리나 어떤 세계 경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1등 기업은 그만큼 더 많이 흔들리고 2등 기업, 3등 기업은 상대적으로 좀 덜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상대적으로 판매에 대한 이 민감도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팔렸다가 더 많이 또 덜 팔리고 이렇게 하는 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네, 현재 환율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었지만 그 하반기 이후에 안정될 것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주식에 대한 투자자 아니면은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는 좀 생각이 해왔던 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이 점점 안정돼가는 효과 자체가 이제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신차 효과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판매 대수 이제 내수보다는 이제 해외 쪽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업황 그 모양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북미를 필두로 조금씩 그 자동차 시장이 웬만큼 좀 회복을 할까 말까 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어가지고 이 글로벌 그 투자자들의 제2 그 동일 산업군 내에서 2등 업체에 대한 롱 포지션 그리고 환율에 대한 안정화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이 좀 살아나면서 이 판매 대수가 작년에 한 280만 대 팔았다면 올해가 300만 대 정도 팔 거라고 예상이 지금 되는데 이게 300만 대 정도 팔겠다고
어디서 지금 나온 건 아니에요. 만약에 300만 대 정도 판다고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주가 수준이 있으려고 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우리 방은 지금 찍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눌릴 때 한 번, 뛸 때 한 번, 가만히 있을 때 한 번 분할해서 찍고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기아차 일단 좀 기아차를 둘러싸고 있는 일반적인 환경들 먼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상반기에는 뭐 확실히 이 원화 강세라고 하는 환율 문제도 좀 있었고 좀 판매에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아차를 둘러싸고 있는 일반적인 환경 저희가 먼저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차트 상황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기아차의 차트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곡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바닥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바닥 찍어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크게 쌍바닥을 찍어주면서 올라오면서 전 고점 넘어서 주는데 전 고점 넘어서 주는 이 바닥을 한 번 지지받고 두 번 지지해서 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기관 쪽, 외국인 쪽 쑥 골고루 들어와주고 모아가는데 이런 종목들은 올라오는 63,000원대에서 아마 횡보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한다? 물량을 더 모은다. 지금 아주 좋습니다. 공격적인 자리에서 딱 좋게 잡으셨어요. 앞으로 꾸준히 물량 모으면서 더 터질 때 계속 담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목표는 전고점 정도고 전고점을 넘어서는 이전 전고점 한 72,000원 선까지를 일단 목표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가 차트를 한번 봤습니다. 네. 자, 기아차의 차트 살펴보면서 우리 시청자분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전략까지 한번 짜봤습니다. 자, 일단 기아차도 좀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저희가 72,000원 선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차도 좀 보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종목, 자,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모두 다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대다수 종목이 아니라 모든 종목이 일단은 좀 들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문가님 그냥 보내드리면 너무 섭섭하죠. 자, 우리 지금 이 포트폴리오 함께 분석해본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또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좀 신규 종목들 추천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새롭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 뭐 없을까요? 계속 그동안 좀 LG 3인방을 좀 밀어왔어요. 밀어왔는데 한번 추천했던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좀 밀렸다가 어쨌든 다시 추천했지만 지금 다시 살아나서 14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와준 모습인데 이 종목 LG전자, LG디스플레이와 일단은 신한지주 요 두 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자, LG 디스플레이, 자, LG 전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 LG 삼총사들이 최근에 참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에서도 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자, 오늘 LG 디스플레이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너무 오른 건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자, LG 디스플레이, 지금 접근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쵸.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업황을 설명을 굳이 이제 하자면 디스플레이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앞으로 좀 좋을 모양새예요. 좋은 모양새고 이제 단순히 우리나라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좋을 모양새고 이 단순히 디스플레이 쪽이 그냥 이때까지 해왔던 케이펙스 자본적 지출에 의해서 그거에 대한 이 매출이 이제 뽑혀지게 나오는 이런 시점이라서 좋다기보다 이제까지 편광판이나 다른 것들을 만들어냈던 이런 구조들을 생각했을 때 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공장에 대한 원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한마디로 BEP가 넘어서는 이런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계속 판매할 때마다 계속 매출은 계속 아까 순이익은 계속 늘어나겠죠. 이런 구조를 바라볼 수 있어서 LG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가격도 충분한 가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LG 디스플레이 지금도 좋은데 또 앞으로도 또 좋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그러면 좀 차트 확인을 해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을지 대응 방법까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함께 살펴볼까요? 기아처럼 비슷하죠? 한 번, 두 번 바닥 찍고 올라와서 어깨 날개 만들어주면서 동일한 자리에서 어땠죠? 몸통으로 이게 조금 부정확할 수는 있어요. 몸통으로 깨지 않으면서 꼬리에 만들고 쭉 만들어 왔는데 지금 현재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급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고 사는 뭔가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림 자체가
어떻죠? 네, 굉장히 좋죠. 개인들이 소량씩 사주지만 전반적인 모습 어떻죠? 계속 팔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자, 기관 쪽에서 팔면서 던지고 있습니다. 예, 주포들이 만약에 물량을 던질 때, 주포들이 물량을 던진다고 했을 때 막 던져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가격이 당연히 이제 이게 S죠. 수요와 공급에서 예, 공급이 확 많아져 버리니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예,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일단 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쓰냐? 이제 자기네들도 분명히 모아야 되는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동시에 사버리면은 물량을 사버리면은 가격이 쫙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한다? 프로그램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계속 파는 거예요. 사는 만큼 사면서 파는 거죠. 예, 이때 사고 파는 물량은 수익을 보고자 파는 게 아니라 물량을 모으기 위함인데 가격이 계속 사버리면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급등하는 걸 막기 위해서 물량을 치는 거예요. 일부러 프로그램 팔았다 샀다 풀었다 샀다 풀었다 하면 이 물량들을 가격을 조절하는 거죠. 받았다 말았다 받았다 말았다 하면서 조절하는 거를 프로그램으로 받치면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니까 이 모양새가 차트의 가격적인 흐름이 이 박스를 깨지 않고 단을 유지해주면서 걔네들이 누적 물량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는 예, 그 어떻게 보면 힘이 되는 거죠. 이런 물량들은 마치 신한지주가 3월 16일, 26일인가 그때부터 물량이 외국인들이 모으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 그때부터 쭉 모았지만 흔들림이 있었지만 결국 날아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예, 이런 종목들 한마디로 수급이 받쳐주는 이런 종목들은 예, 장난질을 쳐도 예, 꾸준히 좀 갈 수 있는 좀 여력이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매수하는 단가는 지금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한 지금 중요한 라인이 그어져 있는데 한 33,000원 요게 한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는 요 박스를 깨면 손절 쳐야 되겠죠. 네, 박스를 깨는 손절가는 이렇게 봤을 때 한 31,800원입니다. 요 라인이 그리고 이 목표가는 지금 보자면 한 4만원 선 정도 일단 잡았는데 그렇게 나쁜 목표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전 고점까지 한번 있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예, 충분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아직도 물량을 어떻게 보면 더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LG 디스플레이의 차트 상황 살펴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취하시면 좋을 전략까지 함께 짜봤습니다. 자, 매수가는 33,000원 선으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대응은 31,800원 선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예,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 확인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신규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지금 신한지주를 추천을 받아봤는데요. 자, 신한지주, 신한지주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 금융주들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융주 또 은행주들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신한지주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저희가 또 전략 확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지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예, 신한지주는 일단은 이제 경영학적인 접근에서 이제 충당금 비율 자체를 조금 법적으로 낮추다 보니까 이제 충당금이라는 거는 이 대손 충당금은 내가 가진 채권을 누군가 불이행했을 때 그거에서 어느 일정 비율을 남겨둬서 저축을 해두는 거죠. 이 채권이 빵꾸가 나면 예, 그걸로 회계적으로 떼우는 건데 이 대손 충당금 자체가 이제 회계학적으로는 자본 계정이긴 합니다만 자산 계정이긴 합니다만 이 자산의 마이너스 차감적인 계정이에요. 그래서 대손 충당률이 높을수록 대손 충당금 자체를 많이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산의 마이너스 계정인다는 건 예, 별로 안 좋은 거겠죠. 근데 이 어느 정도의 그 가진 채권이나 예금, 대출 이런 정도의 등급 자체가 양호하면은 법적으로 일정하게 이 대손 충당률을 깎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한지주는 신한카드 그런 사태도 겪었지만 아무튼 다른 좀 은행들에 비해서 좀 양호한 대출 실적이나 좀 어떻게 보면은 안정도가 높은 좀 대출이 많다는 거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손 충당률을 좀 낮추는 법적으로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요 기조만 유지해 준다면 그만큼이 계속해서 이익으로 추가적으로 잡힐 수 있는 모양이라서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예, 거기서 지켜봐야 할 것은 오히려 그거는 이제 들면 산업 얘기고요. 이제 투자를 했을 때는 이게 된 수급이 오히려 조금 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급이 오히려 좀 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자, 신한지주 좀 수급은 그럼 지금 어떤 식으로 좀 이 주체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예. 일단 차트상에서 봤을 때 언제부터 찍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딱 보시면 박스가 만들어지고 예. 여기서부터가 이제 2월 26일이네요. 3월 26일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이 찍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근데 저희가 한번 여기서 올라탔습니다. 저희 방에서. 근데 부침이 이렇게 있었죠. 예, 2달을 이 생쇼를 했어요. 예, 손절 안 치고 버텼습니다. 예, 지금 날라가 있죠. 예, 날라가 있는데 이때 당시도 들어갈 때 믿었던 구석이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었어요. 계속 찍었거든요. 흔들려도 찍고, 예, 내려도 찍고, 8% 빠져도 찍고, 계속 찍었어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예, 파는 애들은 누구였다? 예, 이 왼쪽에 있는 이쪽들이 전부 다 개인입니다. 예, 보이시죠? 계속 팔았어요. 왜? 흔드니까. 계속 팔죠? 예, 2월 26일 이후로 계속 파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샀다? 외국인이 계속 샀다. 지금 기간까지 동반해서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종목, 지금 누른다고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일부 물량을 수익을 꼭지에서 실현을 했는데 며칠 전에 팔았던 물량만큼 다시 재차 샀어요. 또 샀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지금 딱 요런 매물대 있을 때 잡아야죠. 이런 종목은 이런 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지금 잡아야죠. 네, 자, 신한지주 이제 좀 잡을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매매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매수가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박스 단 자체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한 49,000원 선 정도가 일단 매수를 할 수 있는 저로의 가격이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까지 잘 안 올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조금 공격적으로 좀 잡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 공격적으로 잡는 자리다 보니까 물량을 어떻게 한다? 다 실지 않는다. 물량은 박스권 다시 뛰쳐나갈 때 더 담을지 지금부터 무리해서 물량을 다 담지는 않습니다. 예, 한 전체 물량의 한 3분의 1 정도 담고 뛰쳐나가면 3분의 1 담은 다음에 추이 보고서 더 담으면 더 담고 안 담으면 안 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고요. 손절가는 당연히 이 상승의 이 틀이 됐던 요 라인을 깬다라고 하면은 손절 쳐야 되겠죠. 요 라인이 지금 보니까 예, 근데 이 밑단에 요 골이 빈 라인들이 있어요. 이런 매물대까지 조금 떨어지기 쉬운데 예, 그렇기 때문에 한 45,000원 선 정도가 이 손절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45,500원으로 지금 보니까 나오는데 45,500원 목표값 잡기는 굉장히 애매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그래서 그냥 이 퍼랑 예, 이 가치 재무제표상 어떤 비율상 봤을 때 한 63,000원 정도 예, 그 정도가 요 회사가 가지는 자산이나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상대적인 이 밸류에이션이 이루어진 가격이 아닐까 해서 63,000원 잡았습니다. 네, 자, 이 마지막 추천 종목 신한지주의 매매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매수는 49,000원 선에서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63,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 대응은 45,000원 선, 45,000원 선에서 45,500원 선으로 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새로운 추천 종목들까지 저희가 소개를 좀 받아봤습니다. 자, 새로운 추천 종목 LG 디스플레이 신한지주 놓치지 마시고 좀 좋은 기회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종목 어디가와 함께 보셨는데요. 자, 앞서서 오프닝에서 종목 어디가와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좀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좋은 시간이 됐을지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종목 포트폴리오를 바꿔드립니다. 계좌에 담아놓은 종목 구성에 자신이 없거나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매해는 전문가에게 신청하세요. 수익이 나는 엣지 있는 포트폴리오로 바꿔드리고 매해는 전문가의 유료 온라인 강의 일주일 이용권도 드립니다. 참여 신청은 SS증권방송 게시판 www.sstv.net 또는 www.위치맵.co.kr 전화 02-6344-7557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